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평생을 이 시장에서 반찬 장사만 해온 평범한 안악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김치찌개 끓이고 나물 무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현숙이 언니라고 불러요.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그런가 봐요. 속마음을 숨기는 걸 못하거든요. 기쁘면 웃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그게 제 방식이에요. 아들 민우가 하나 있어요. 42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죠. 공장에서 일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효자예요. 매일 저녁이면 시장에 와서 무거운 것들 들어주고 가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김 사장네 아주머니가 김치찌개용 김치를 사가고 옆 동네 할머니가 콩나물 무침 한 봉지 포장해 달라고 하고요. 점심때쯤 되니 손님들이 뜸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사연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제 가게 앞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김현숙 씨 맞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도 나직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예요.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40년 전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정호.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25살 때 만나서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에요. 정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 씨도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숙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시장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정호 씨와 저만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찾고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그때 젊은 여자 한 명이 정호 씨 옆으로 다가왔어요. 4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예쁘게 했더라고요. 아버지, 이분이 그분이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아버지라고 했으니 정호 씨의 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렸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수영아. 이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현숙 씨야. 정호 씨가 말했어요. 수영이라는 이름도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영이에요. 수영 씨가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영 씨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는 김현숙이에요. 저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영 씨가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마치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숙 씨,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지 않으실래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민우가 나타났어요. 점심 먹으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우에게 정호 씨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 민우야, 이분은 엄마. 옛날 지인이셔.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어요. 정호 씨도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영 씨가 민우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수영 씨가 민우에게 물었어요. 42입니다. 42. 수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정우 씨와 수영 씨, 그리고 저 사이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현숙 씨, 정말 차 한잔 하시죠.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호 씨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했거든요.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말이에요. 가게를 민우에게 맡기고 근처 찻집으로 갔어요. 정우 씨와 수영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숙 씨, 정말 변하지 않으셨네요. 정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거짓말이었죠.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게요. 정호 씨도 여전하시네요. 저도 대답했어요. 사실 정호 씨는 많이 변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그 눈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정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건설업이었는데 꽤 잘 됐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결혼은 하셨어요. 가장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정호 씨가 수영 씨를 보더라고요.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수영 씨는 외동딸이세요? 제가 수영 씨를 보며 물었어요. 수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수영 씨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정호 씨가 만류했어요. 수영아, 천천히 하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리해서 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현숙 씨는 어떠셨어요? 행복하게 사셨죠? 정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럭저럭 살았어요. 민우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죠. 민우 씨가 외아들이에요. 이번엔 수영 씨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아려왔어요. 민우가 외아들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애매하게 답했어요. 수영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요?
예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잃었죠. 제가 말했어요. 정호 씨와 수영 씨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잃었다는 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입양을 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요. 언제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41년 전이에요. 24살 때였죠. 그 순간 수영 씨가 숨을 헐떡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수영 씨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정호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현숙 씨, 그 아이가 딸이었나요? 정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쁜 딸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어요.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거든요. 아이 아버지는 정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어져서.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정호 씨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래 숨겨온 비밀이었어요. 수영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좀.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수영이가 좀 예민해요. 최근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정호 씨가 설명했어요. 출생에 대한 고민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수영 씨도 입양된 아이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정호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41년 전에 입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41년 전. 제가 딸을 입양 보낸 바로 그 해였어요. 설마.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우연이었거든요. 수영 씨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더 하얘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현숙 아주머니. 수영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혹시 그 딸의 이름이 뭐였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왜 그런 걸 묻는 걸까요? 수영이었어요. 한수영. 제가 대답하는 순간 수영 씨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정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요. 수영 씨가 바로 제가 41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라는 걸요. 찻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영 씨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정호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영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 아이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41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수영 씨를 자세히 봤어요. 이마의 모양, 눈썹, 코의 형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턱에 작은 흉터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거. 제가 말했어요. 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턱을 만졌어요.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떻게? 왼쪽 어깨에도 점이 있을 거예요. 수영 씨가 옷을 살짝 젖혔어요. 정말로 점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영 씨가 바로 제 딸이었어요. 엄마. 수영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41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수영아.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잠깐. 정호 씨가 말을 끊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럼 현숙 씨가 수영이의 친엄마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답했어요. 정호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아이 아버지는? 정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정호 씨예요. 조용히 말했어요. 정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수영이의 아버지는 정호 씨예요. 찻집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수영 씨도 울음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41년 전 일이에요. 정호 씨가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 밤에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말했어요. 24살 때의 일이었어요. 정호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 말이에요. 현숙 씨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정호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편지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도 뭐요? 군인인 정호 씨에게 임신했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대까지 2년이나 남아 있었는데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때의 절망감이 되살아났거든요. 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께 쫓겨나고 세상의 시선을 감당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수영 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진짜로 두 분의 딸인가요? 그래, 수영아. 너는 우리 딸이야. 정호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현숙 씨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알고 있어요. 정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영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상했거든요. 정호 씨가 제 딸을 입양했다는 게 말이에요. 정호 씨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현숙 씨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신 뒤였죠. 그때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수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입양할 생각이 없냐고요. 한수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혹시나 해서 입양을 했어요. 혹시 현숙 씨와 관련이 있을까 봐요. 놀라웠어요. 정호 씨가 제 딸을 키우고 있었다니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현숙 씨를 찾을 수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였군요. 수영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밤마다 꿈에 나오더라고요. 수영이가 엄마를 찾는 꿈을요. 엄마. 수영 씨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껴안았어요. 41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저도 수영 씨를 꼭 안았어요.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정우 씨도 일어나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함께 안았어요. 41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민우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정우 씨와 이제 저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찻집에서 나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수영 씨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정호 씨는 뒤에서 따라왔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수영이를 낳고 한 달 정도 함께 있었던 기억들을 말이에요. 참 예뻤어. 우는 것도 귀엽게 울고 웃는 것도 예뻤지. 특히 잘 때는 천사 같았어. 저 기억해요. 엄마 목소리를요. 정말? 네. 자장가 불러주셨죠. 섬집 아기 그 노래요. 맞았어요. 제가 수영이에게 자주 불러줬던 노래였어요. 4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꽤 많이 왔나 봐요. 바쁘게 포장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민우가 반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영 씨와 정호 씨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들과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민우는 눈치가 빨라요. 제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아차리거든요. 민우야,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제가 말했어요. 민우가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분이 정호 아저씨시고 이분이 수영 씨야. 아까 뵀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수영 씨가 너의 누나야. 민우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누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예전에 낳아서 입양 보낸 딸이 수영 씨야. 민우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그럼 제게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민우야.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민우가 수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수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어요. 민우야, 누나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아니에요. 누나가 있다니 좋아요. 전 혼자여서 외로웠거든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정호 씨가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민우야, 나는 수영이 아버지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민우가 깜짝 놀랐어요. 첫사랑이요? 41년 전 일이야. 젊을 때의 일이지.
민우가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41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찾은 딸. 이제 저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게 없으니까. 정호 씨가 말했어요. 현명한 말이었어요. 41년이나 떨어져 지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시누이 영자 씨가 나타났어요. 민우 아버지의 누나였죠. 평소에도 자주 가게에 들르곤 했어요. 현수가 누구야 이 사람들? 영자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평소 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언니,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 남자도 있네? 과부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되나? 영자 씨의 말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정호 씨가 불편해했어요.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그런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우리 오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민우가 중간에서 난처해했어요. 수영 씨도 어색해했고요. 영자 누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오해? 뭔 오해? 당신이 우리 현숙이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차 마시자 하고. 수상하다 수상해. 영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만해요. 창피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창피한 건 너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사귀어. 그때 수영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주머니 오해입니다. 저희는 현숙 어머니의 가족이에요. 가족? 무슨 가족? 저는 현숙 어머니의 딸이고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영자 씨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딸? 현숙이한테 딸이 어디 있어? 민우 하나뿐인데. 예전에 입양 보낸 딸이에요. 수영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영자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입양을 보냈다고? 현수가 그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민우한테 누나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요. 영자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김현숙.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 우리가 가족 아니야? 언니.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그것도 이렇게 잘 살아 보이는. 영자 씨가 수영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수영 씨의 깔끔한 옷차림과 화장을 보더라고요. 혹시 돈 많은 집에서 자란 거야? 수영 씨가 당황했어요. 정호 씨가 나섰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민우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자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 시장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제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멈출 기세가 아니었어요. 안 그만해. 이게 말이 돼? 갑자기 딸이 나타나서 가족 행세를 하겠다고? 그때 민우가 일어났어요. 고모 그만하세요. 민우야, 너도 속지 마라. 저 사람들이 뭘 노리는지 몰라.
저희는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수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재산은? 혹시 현숙이 재산 나눠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영자 씨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언니 그만하세요. 수영이는 제 딸이에요. 딸이면 뭐해? 41년 동안 버려뒀으면서. 수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 씨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그냥 가요. 수영 씨가 말했어요. 정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이만 가자. 아니야 가지 마. 제가 말렸어요.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41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하지만 수영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말이에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현숙 씨, 수영이 말이 맞아요. 천천히 해요. 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자 씨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날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정호 씨가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수영 씨와 함께 떠났어요. 영자 씨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정말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 수상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수영 씨가 제 딸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호 씨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1년 만에 만난 딸과 첫사랑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수영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갑자기 친엄마를 만났으니 혼란스러울 거예요. 새벽에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잠을 못 이뤘나 봐요. 어머니 잠 안 와요? 응. 너도? 민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누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요. 좋은 사람이야.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 어머니는 왜 그동안 누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픈 기억이었어.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럼 이제는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누나도 어머니를 이해할 거고요.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다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숙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정우 씨는요?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많아서. 수영 씨는 어때요? 밤새 울었어요. 41년 동안의 그리움이 터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수영이가 현숙 씨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우리 집에요? 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보고 싶대요.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 집은 작고 낡았거든요. 수영 씨가 살던 환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집이 좀 허름해요. 괜찮다고 해요. 엄마가 사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제 딸이었어요. 점심 무렵 정우 씨와 수영 씨가 집에 왔어요. 수영 씨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투룸 원룸이었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여기서 41년 동안 사셨어요. 응.
민우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수영 씨가 부엌을 봤어요. 낡은 가스레인지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혼자서 민우 오빠 키우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수영 씨가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옷장과 낡은 침대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민우 어릴 때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제 사진은 없네요. 수영 씨가 말했어요. 가슴이 아렸어요. 미안해. 사진이 없었어. 임양 보낼 때 가져갈 수 없었거든.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영 씨가 침대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아버지한테 연락하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정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생각했지. 하지만 군대에 있었잖아. 편지를 써봤는데 주소가 틀렸나 봐. 돌아왔더라고. 정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편지를 쓰셨다고요? 응. 임신 사실을 알렸어.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 저는 받지 못했어요. 정말로. 알고 있어. 그때는 통신이 지금 같지 않았잖아. 수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네요. 응. 혼자서 결정해야 했어. 너를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고. 엄마, 저 입양 보낼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가장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죽는 것 같았어. 팔에서 너를 떼어놓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엄마. 수영 씨가 저를 껴안았어요. 두 번째 포옹이었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41년의 세월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현숙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정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민우가 들어왔어요.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누나 오셨네요. 응, 민우야. 집 구경하고 있었어. 민우가 수영 씨 옆에 앉았어요. 누나 어떻게 사셨어요? 궁금해요. 수영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거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수영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떤 일 하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 일해요. 대단하네요. 저는 공장에서 일해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수영 씨가 민우를 따뜻하게 봤어요. 역시 착한 아이였어요. 누나 결혼은 안 하셨어요?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애는 없어요? 아니요. 아이는 없어요. 다행이었어요. 복잡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나가는데 정우 씨가 따라왔어요. 현숙 씨.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수영이도 있고 민우도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41년 만에 만났는데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 그대로예요. 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응. 근데 이제 젊지 않잖아요. 신중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영자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현수가 있어? 부엌에서 정호 씨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또 왔네? 언니. 현수가 정말 조심해. 저 사람 수상해. 정호 씨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당신 정체가 뭐야? 이정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67입니다. 직업은 건설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영자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돈은 얼마나 있어? 언니. 제가 말렸지만 영자 씨는 계속했어요. 뭐가 언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과부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은 다 목적이 있어. 정호 씨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사랑이야? 이 나이에? 언니 그만해요. 제가 화를 냈어요. 너무 무례했거든요. 그때 수영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어제 그 여자네. 영자 씨가 수영 씨를 보더라고요. 당신도 수상해.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니. 정말 현숙 어머니의 딸입니다. 증명해봐. 무슨 증명이라도 있어? 수영 씨가 당황했어요. 증명이라니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DNA 검사라도 해봤어? 영자 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DNA 검사라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정확히 하는 게 좋겠어요. 수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검사를 안 해봐도 수영 씨가 제 딸이라는 걸요. 어미의 직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면요.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영 씨가 일하는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가는 길에 정호 씨가 말했어요. 현숙 씨 혹시 결과가 괜찮아요. 수영이가 제 딸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간단한 절차였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일주일이라니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영 씨가 말했어요. 엄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엄마거든요. 고마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수영 씨가 시장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정우 씨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마치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민우도 수영 씨를 좋아했어요. 누나가 생긴 게 신기하면서도 기뻤나 봐요. 누나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요? 인형 놀이를 좋아했어.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비슷하네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 정말 남매 같았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계속 의심스러워 했어요. 현수가 아직도 속고 있어. 저 사람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언니 왜 그러세요?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이면 왜 41년 동안 연락 안 했어? 이상하지 않아? 영자 씨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호 씨를 믿고 싶었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영 씨가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죠. 99.9% 일치합니다. 수영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엄마. 정말 엄마 딸이 맞아요. 그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 딸이었어요. 41년 만에 찾은 딸이요. 수영아. 저희는 껴안고 울었어요. 정호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영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 네, 언니. 정말 제 딸이 맞아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영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 이제 믿으세요. 믿긴 믿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언니 왜 자꾸 그러세요? 현수가 너 순진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때 영자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너네 남편 보험금 얼마나 받았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우리 오빠가 보험을 들어뒀잖아. 맞았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었을 때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집을 사는데 보탰어요. 2억 정도 받았어요. 왜요? 영자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2억이나? 나는 5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언니가 왜 그걸 알아요? 우리 오빠가 생전에 말했거든. 보험료 내기 힘들다고. 이상했어요. 남편이 영자 씨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보험금 이야기를 해요? 혹시 저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 해서. 무슨 소리예요, 언니? 현수가 세상에 공짜 없어.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고 첫사랑이라고 하고.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저는 화가 났어요. 영자 씨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언니 DNA 검사까지 했잖아요. 정말 제 딸이라고요. 그게 뭐야? 요즘 그런 거 조작할 수도 있어. 언니. 그때 정호 씨와 수영 씨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정호 씨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가 나섰어요. 당신들 진짜 목적이 뭐야? 목적이요? 수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뭘 노리는 거야? 정호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거짓말. 분명히 돈을 노리는 거야. 영자 씨가 소리쳤어요. 주변 상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 그만해. 현수가 너 속고 있어. 저 사람들이 너 보험금 알고 접근한 거야. 그 말에 정호 씨와 수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험금이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그래. 2억이나 되는 보험금. 그거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의심받다니요. 언니 정말 그만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계속했어요. 현수가 정신 차려. 41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이상하지 않아? 정호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누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저희는 정말 현숙 씨의 가족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현숙이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서약서라도 써.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영자 씨의 요구가 너무 과했어요. 수영 씨가 말했어요. 좋아요. 써드릴게요. 수영아. 제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엄마. 정말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정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쓰겠습니다. 영자 씨가 당황했어요. 진짜로 써준다니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정말로? 네. 종이와 펜 가져오세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영자 씨가 종이를 가져왔어요. 정호 씨가 서약서를 써내려갔어요. 저 이정호는 김현숙 씨에게 어떤 재산적 도움도 요구하지 않으며 한수영과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만을 원합니다. 수영 씨도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이제 됐어요? 정호 씨가 영자 씨에게 물었어요. 영자 씨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대할 수는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영자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갔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어요. 현숙 씨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정호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심하게 군 거예요. 하지만 이해해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역시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하려고 하다니요. 수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영자 씨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41년 만에 나타난 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호 씨와 수영 씨가 돌아간 후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고모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연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41년 전 수영이를 입양 보내던 날의 꿈이었어요. 입양기관 직원이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 아이는 좋은 집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는 집이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호 씨가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다음 날 민우가 출근하고 난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우연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현숙 씨죠? 저는 사랑채 입양기관의 박사회복지사입니다. 입양기관? 왜 갑자기 연락이 왔을까요? 41년 전 한수영 양을 입양 보내신 분이 맞나요?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최근에 입양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서요. 이상한 점이요? 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불안했어요. 입양기관에서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오후에 입양기관에 갔어요. 박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숙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박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열었어요. 41년 전 기록을 보면 한수영 양을 입양한 가정이 이정호 씨 가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이정호 씨가 입양 신청을 한 날짜예요. 종이를 보여줬어요. 수영 양이 태어나기 2개월 전에 입양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신청서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김현숙 씨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정호 씨가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건 입양료를 미리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입양기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호 씨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집에 도착했는데 정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현숙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제 표정이 심각해서인지 정호 씨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입양기관에 다녀왔어요. 정호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양기관을요? 41년 전 기록을 봤어요. 정호 씨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정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들킨 표정이었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정호 씨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현숙 씨. 미안하다고요? 41년 동안 저 혼자 괴로워했는데 설명할게요. 자세한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요? 정호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군대에서 현숙 씨 편지를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그럼 왜 답장을 안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이요? 우리 집안이 엄격했어요. 미혼모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 혼자 두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어서 입양 신청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현숙 씨를 찾을 때까지 수영이를 제가 키우려고 했어요. 말이 안 됐어요. 그럼 왜 41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했으니까요. 결혼?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수영이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잃고 정호 씨는 행복하게 산 거네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생 현숙 씨만 생각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수영 씨가 나타났어요. 저희의 대화를 들었나 봐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수영 씨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수영아, 대답해 주세요. 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알고 계셨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수영 씨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아버지의 죄책감을 달래는 도구였나요? 아니야, 수영아. 너는 정말 소중한 딸이야. 소중한 딸이면 진짜 엄마를 찾아줬어야죠. 수영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4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친엄마를 궁금해했는지 아세요? 저도 수영 씨 편에서 화가 났어요. 정호 씨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현숙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뭐요? 41년이 지났는데 민우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우도 충격받았어요. 그럼 정호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를 다 속인 거야. 정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41년 동안의 고통이 그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요. 나가주세요. 현숙 씨, 나가라고 했어요. 정호 씨가 떠나려고 하는데 수영 씨가 말했어요. 저도 갈게요. 수영아, 너는 왜? 아버지가 거짓말했으니 저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수영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딸이니까요. 수영 씨도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영아, 기다려. 엄마, 저희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요. 수영 씨와 정호 씨가 떠났어요. 민우와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자 씨가 왔어요. 현수가 들었어. 역시 수상한 사람들이었지. 언니,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수가, 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 너한테는 민우가 있잖아. 언니, 그리고 나도 있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영자 씨가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요. 언니, 왜 이렇게 친절해요? 뭐가 친절해?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거짓말 같았어요. 영자 씨가 평소에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호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긴 사과 편지였어요. 현숙 씨,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41년 동안 거짓말을 한 제가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현숙 씨와 수영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거든요. 수영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저도 수영 씨를 보고 싶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이상 수영 씨는 분명 제 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영 씨가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수영아 들어와. 수영 씨가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 몰랐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수영아. 하지만 엄마가 상처받으셨잖아요. 저는 수영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정우 씨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사실까지 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수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는 정말로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 네, 정말로요. 그럼 아버지와 상관없이 우리끼리 가족이 되자. 수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래. 4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수영 씨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수영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할게요. 정호 씨와는 만나지 마. 적어도 당분간은. 수영 씨가 망설였어요. 그건 어려워요. 아버지니까요. 수영아, 엄마 마음을 헤아려줘. 아직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알겠어요. 당분간 만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정호 씨가 남아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그리웠거든요.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수영 씨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심장마비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정호 씨가 죽으면 안 됐어요. 어느 병원이야? 성모병원이에요. 지금 가볼게. 민우에게 가게를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호 씨를 보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화가 났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수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수영아. 엄마 다행히 오셨네요. 상태는 어때? 위험하대요. 언제 깰지 모른다고. 수영 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정호 씨를 봤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나 때문이었을 거야. 제가 냉정하게 대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수영 씨가 위로해 줬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시 면회 가능하세요. 수영 씨가 저를 봤어요. 엄마도 같이 들어가세요. 나는. 제발요. 아버지가 엄마를 찾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정호 씨가 힘없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현숙 씨.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정호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사과하다니요. 그만해요. 지금은 건강이 중요해요.
현숙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뭐요? 수영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저희를 내보냈어요. 복도에서 수영 씨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수영아.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정호 씨의 눈을 보면 느껴졌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수영아, 그게 쉽지 않아. 41년 동안 엄마를 사랑해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수영 씨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용서해야 할까요? 며칠 후 정호 씨가 깨어났어요. 다행히 위험은 넘긴 상태였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수영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호 씨가 걱정됐어요. 현숙 씨 매일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수영이 때문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호 씨가 퇴원하던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정호 씨. 네.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네, 41년 동안 한결같이요. 그럼 앞으로도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네, 절대로요. 알겠어요. 용서할게요. 정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천천히 해요. 41년의 빈 시간을 급하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수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우이의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흘러갈지. 만약 여러분이 현숙 씨라면 정호 씨를 용서했을까요? 41년 만의 재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